네, 이번 수해가 4대강 논란으로 다시 번지고 있는데요. 엊그제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 금강이 범람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로 다시 넘기라. 이렇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2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경대학교의 백경호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입니다. 나오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총평 삼아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여권에서는 그나마 4대강 사업 때문에 집중호우의 피해를 줄였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던데 공감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논란은 4대강 이후에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예. 정부의 공식적인 여러 보고서들을 봐도 예. 4대강 사업은 치수 효과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이제 그 보 있잖아요, 보. 네. 보가 이제 거대한 물그릇이 돼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이제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그나마 홍수 관리가 네. 좀 된 거 아니냐 이 논리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긴 게 보와 댐이 비슷하게 생겨서 많이 이제 혼돈을 하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보가 네. 홍수 조절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예.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고 댐은 한마디로 다르다? 네, 어떻게 다른데? 한마디로 댐은 이제 큰 물그릇이 되지만 예. 보는 물그릇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 왜요? 그래서 일례로 네. 댐을 만들게 되면 그 댐 상류 지역은 다 이제 침수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물그릇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렇죠. 댐을 만들어서 스몰민이 생겼다는 얘기는 아, 들어보셨잖아요. 그럼요. 예, 예. 네. 하지만 보호를 만들어서 예. 스몰민이 생겼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음. 그래서 보는 물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예. 단지 하천을 가로막아서 음. 수위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수위를 근데 상승시키면 그만큼 그러니까 물이 더 차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양이 예. 매우 작다라는 거죠. 아, 댐에 비해서. 아. 수모를 시킬 정도로 많이 빈 공간을 만들어 놔야 홍수 조절 용량이 생기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수위만 높여준다는 것은 오히려 홍수의 위험을 가중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비유하자면 댐이 저기 대접이라면 보는 소주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비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러니까 그 물그릇 기능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강 바닥을 긁어내서 준설을 해가지고 네. 깊이를 깊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량을 많이 담아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논리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까? 보와 준설은 조금 더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네. 보가 효과가 없다고 하면 네. 준설은 또 효과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문제는 예. 그러니까 준설이라는 거는 강바닥을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영구적인 치수 효과가 될 수 없고, 그거는 아주 일시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준설된 빈 공간은 예. 다시 메워지기 때문이죠. 아, 다시 퇴적된다. 예. 그리고 우리 그 홍수 났을 때 강물을 보면 알겠는데 물만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많은 흙들이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같이 들어 있습니다. 흙탕물이 그래서 그런 흘러내리니까. 것들이 예. 그런 흙들이 쌓이거나 뭐 대부분 쌓이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부분에서는 깎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총량을 보게 되면 예. 그게 이제 평형 상태를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일정 부분을 파냈다 하더라도 네.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건 다시 되뇌어진다. 아.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바닥을 들어서 예. 네, 이 감사원 보고서를 보게 되면 네. 18년도에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 예. 이제 금강 얘기가 나왔는데, 금강은 준설한 빈 공간이 뭐 한 6, 7년이 지나서 다시 측정을 해 보니까 한 30% 정도가 재퇴적이 됐다. 뭐 이런 게 공식 보고서입니다. 그럼 좀 교수님이 금강 얘기했으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저도 소개해드렸는데 정진석 의원은 4대강 네. 사업 안 했으면 금강이 범람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럼 이건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공식 보고서들을 보면 예.
금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호와 준설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아니 그럼 교수님 설명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원천적인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럼 볼을 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것 또한 이것도 이제 감사원 보고서도 나온 건데 아까 볼을 만든 이유는 수위를 높인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물을 쉽게 취수하는 방법이 하기 위함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배를 다니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4대강 사업은 위장된 문화 사업이었다. 대우나 뭐 그 네. 논란 그거 연결이 그렇게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수해하고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네. 혹시 이 미호강이 범람한 데에 4대강 사업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죠. 그거는 미호강은 금강의 단지 지류일 뿐이고, 예.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4대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수해를 막기 위해서 포스트 4대강 사업, 그러니까 지류 지천 정비 사업도 진행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건 사실 그 전부터 많이 나왔던 주장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 4대강 사업이 추진된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본류는 그렇게 정비할 필요가 없고 지류 지천이 사실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또 많이 있었죠. 본류 대신 지류 지천을 하자. 맞아요. 예, 그래.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묵살을 당하고 이제 본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다시 또 지류 지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직 지금 이 여당에서 얘기하는 이 지류지천 사업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좀 모르겠어요. 언론에서도 정확히 안 나와 있고요. 그런데 만약 하더라도 이제 지류지천 사업을 4대강처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비 사업. 이제 정반대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보호를 만들거나 준설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하더라도 4대강처럼 그렇게 뭐 신속하게 의견 수렴 없이 해서는 안 될 거고 아주 추진 절차도 신중하게 의견을 잘 받아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각 지류지천은 그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그거를 일괄적인 어떤 뭐 보호나 준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 특성에 맞게 처방을 잘 내려서 어떤 맞춤형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도 그때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 때 한창 논란일 때도 그걸 반대했던 분들도 지류지천 사업 정비 사업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지류지천 정비에 대해서는 여야 그러니까 진영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이견은 없는 거니까 한번 힘을 모아서 한번 좀 합의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예, 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어떤 뭐 획일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게 이제 만약 유형민이나 주민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고 그렇죠. 뭐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의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방적으로 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뭔가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질타를 했거든요. 물 관리 제대로 못할 거면 국토부로 넘겨라. 그러니까 요번 그러면 수해가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결과다 아마 이런 인식을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기본 인식에는 동의를 하세요? 물 관리가 사실 지금 어려워진 거는 맞죠. 그래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이제 경험하지 못한 비들이 오고 뭐 그런 상태에서 물 관리가 어려워진 건 맞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시 물 관리가 국토부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게 뭐 잘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물 관리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뭐 개발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관리가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개발 부서인 국토부보다는 아무래도 규제 부서인 환경부가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환경부 소관으로 둘 거냐, 국토부 소관으로 넘길 거냐의 문제가 대통령이 뭐 지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2018년에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법을 근거로 이제 하청 관리가 일원화가 되고 또 이제 환경부로 환경부로 이관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조직법도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국토부에 있던 수자원국이라고 있어요. 그 국이 전부 다 환경부로 이관이 돼서 조직도 다 이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건 아니고 그 국토부에 있던 그 수자원국 그렇네요. 예. 예, 그대로 다 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소속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바꿨을 뿐이지 관리하는 그 실무 주체는 똑같은 사람들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로 이관하면 또 그 사람 수자원국 있는 사람들이 또 국토부로 다시 또 이사 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그래야 되겠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그 일원화, 그러니까 물 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환경부에 맡긴 이유가 뭐였어요, 당시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수자원 관리를 지금까지는 어떤 이제 개발 위주로 네.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예. 이제 개발보다는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 그동안 있던 인프라를 잘 이용해서 하자. 뭐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서 물을 더 확보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를 잘 관리를 해서 그 물 관리를 하자 이런 취지가 제일 컸죠. 그래요. 환경부로 이관이 된 이유가. 그럼 조금 전에 이제 그 지류 지천 정비 사업도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환경부가 관할하면서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정리하자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법상으로도 예. 당연히 그 물 관리는 환경부가 이제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거기서 지류 지천별 특성이 있다는 말씀도 그 지류 지천에 따른 어떤 주변 환경 요인이 있으니까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라면 환경부가 맞는 게 더 맞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짧게. 예, 시간이 네, 다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했던 그런 치수 사업을 떠나서 과거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 4대강 사업인 거죠. 예, 그거 말고 최근에 이제 추세가 뭐 자연 기반 해법, 해법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에 기반해서 하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백경호 한경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였습니다.